초여름,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냐초가 있다. 산골짜기와 들려 땅을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며 나무보다 빠르고 잡초보다 무성하게 자라 우거진 숲을 틈을 비집고 들어앉은 억척스런 덩굴 식물. 오늘은 칡순 따러 왔습니다. 이 잎이 워낙 커가지고 이게 감고 올라간 나무는 햇볕을 못 받아서 나무가 고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산주들이 칡을 전부 다 이제 베내고 캐내고 그렇게 제거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금방 또 산을 점령해버리고 그런 식물입니다. 옛날에 동의보감에나 본초강목 또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이걸 약으로 썼는데, 식재료로도 이용을 했지만은 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이제 요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이걸 이제 갈용이라고 하는데, 용이 하늘로 성천하는 것 같이 생겼다고 해서 갈용이라고 부릅니다. 쨍한 볕이 드는 곳이라면 거침없이 뻗어오르는 갈룡. 그 집념의 번식력 속에 산에서 나는 녹용, 땅속의 진주라는 귀한 별명까지 얻었다. 식물성 에스테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 갱년기 장애가 왔을 때 약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찔레순이나 이 칡순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식물들은 이 식물들 성장 조절 호르몬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으로 쓰거나 또 뭐 설탕에 절여서 액기스를 뽑아가 발효시켜서 그 생수와 희석해 갖고 어린 애기들을 먹이면은 어린 애기들 성장 발육에 굉장히 좋은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종종 산속의 천덕꾸러기로 불리기도 하지만 초여름 청정 산골에서 난 보드라운 칡순은 꽤 쓰임이 좋다. 가슬가슬한 솜털에 거뭇거뭇한 빛깔을 띤 모양새. 이제 이걸 뭐 차로 뜯어 먹거나 또 튀김을 만들어 먹거나 장아찌를 담그거나 할 때는 제일 끝부분에 부드러운 부분만 따면 됩니다. 이렇게 지고 이렇게 꺾어 보면은 딱 부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부드러우니까 거기를 이용을 합니다. 마치 고사리 꺾듯 톡톡 통통하게 사려오른 칡순 따기는 경쾌한 재미마저 더해준다. 이제 이게 예전에 식량이 귀할 때는 요 칡순 새잎하고 요렇게 새잎하고 또 요렇게 올라오는 요 순을 따가지고 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서 칡밥을 만들어 먹고, 또 뭐 장아찌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또 데쳐서 말려놨다가 나물로도 이용을 하고 여러 용도로 이용을 했죠. 또 뭐 덮어서 차도 만들고, 보통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직접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 위로 영양 물질이 다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뿌리 캐봐야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푸석푸석 만지면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이제 봄철에는 요런 순들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요렇게 올라오는 뾰족하게 올라오는 요 새순을 갖다가 이제 용이 성천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걸 갈용이라 해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이제 원기 회복에 양기 부족하고 할 때 그런 때 약으로 썼고, 이걸 술을 담아 가지고 또 뭐 식후에 한 잔씩,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그렇게 먹으면은 양기 부족에 아주 좋아가지고 오랜 중병을 앓고 난 환자들 회복할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술을 많이 담아서 먹고 그랬던 식재료이자 약초입니다. 흔히 칡을 두고 돌아서면 자라있는 식물이라 했다. 일일 생장량 최대 30cm, 연간 100m 이상 빠르게 뻗어나가 주변을 온통 덩굴밭으로 만들어 놓기 십상이다. 이런 거는 이제 잎이 억세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요런 새로 올라오는 거, 마디에서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따가지고 뭐 튀김을 해 먹어도 되고 또 김치를 담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줄기인데 줄기 하나에 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새순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마디에서 또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이게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원래 있던 칡 뿌리 외에 또 여기에 또 뿌리가 또 생겨요. 여기서. 생명력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약으로 만들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양리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에서 자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지 스스로 천적으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양리 작용을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약간 떫고 쌉스름해요. 이거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린 애기들한테 좋은데 맛이 그렇다 보니까 애기들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잘 먹을 수 있는 튀김이나 또 설탕하고 버무려 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서 발효시켜 가지고 물로 희석해서 먹이면은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칡은 곧 생활이었다. 왕성한 생명력 덕에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 배고플 땐 밥이 되고 허약할 땐 약이 됐다. 그 뿌리를 캐가지고 절구에 찧어서 물에다가 담가두면은 전분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분을 이용해가지고 뭐 만두 피를 만들어서 만두를 빚어 먹거나 또 최근에 와갖고는 칡냉면이 아주 인기를 끌죠. 이 줄기에는 또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걸 줄기를 갖다가 찧어서 물에다가 담가두면은 이런 잡 성분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은 섬유질만 남습니다. 그걸 청올치라 해가지고 갈포를 만드는 원료로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8월경에 꽃이 피면은 꽃을 따가지고 뭐 떡을 해 먹는다든가 덮어서 꽃차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뿌리부터 이 줄기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칡이에요, 사실은. 자, 남들 눈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은 저한테는 아주 좋은 귀한 자연에서 얻은 약재료, 약선요리 재료입니다. 보드라운 칡순과 칡잎을 한가득 꺾어가는 길. 오늘은 별미를 만들어 볼 참이다. 칡 특유의 풋풋한 향이 배어 있어 쌈이나 장아찌, 나물 반찬으로도 좋지만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칡순 튀김. 먼저 깨끗이 씻은 칡잎은 물기를 털어낸 뒤 전분 가루를 골고루 묻혀둔다. 반죽엔 날달걀 하나 톡 터트려 넣고 적당한 소금 간에 튀김 가루를 섞어준다. 이때 중요한 건 찬물 또는 얼음물을 넣어 반죽할 것.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살려주는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나무 젓가락을 기름에 넣었을 때 나무 젓가락 끝에서 기름이 뽀글을 끓어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튀김을 튀길 온도가 된 거예요. 냉장고에서 이제 차가운 물을 휘저어 주는 거는 튀김은 일단 바삭한 게 생명인데 뜨거운 물이나 또 보통의 온도의 물을 넣으면은 이게 저어 놓으면은 점성이 생겨가지고 꼭 쫄깃쫄깃한 맛이 생겨요. 바삭바삭한 맛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방금 냉장고에서 얼려뒀던 물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부어줬습니다. 이제 반죽물 얇게 묻혀 튀겨낼 차례다. 기름의 적정 온도는 160도에서 170도 사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금방 타버리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기름을 흡수해 눅눅해지기 때문이다. 우스갯말로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들 한다. 그만큼 고소한 기름에 튀겨내는 것이라면 뭔들 맛없는 것이 있겠냐만 은근한 향과 독특한 식감을 모두 갖춘 칡순튀김, 별미 중의 별미다. 노릇노릇 잘 익었다. 때마침 찾아온 먼 나라 손님. 칡순튀김의 첫 인상은 어떻게 남을까?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미가 제대로 통한 것 같다. No, I have not tasted this in China. So delicious. 我说这是太美味了。 볕 좋은 하늘만 보면 덩굴 마디마다 새순이 고개를 내민다. 칡순 따러 가기 딱 좋은 날이다.